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현충일을 또 기념을 해서 강의를 하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에 있을 테마, 제가 계속 작년도서부터 IT, 대마불사 IT, 하이닉스도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100만원 간다. 근데 10년 뒤에 100만원 간다라고 작년 강연에 이제 6월달서부터 9월달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20만원, 30만원 내년에 갈 것이다. 바로 2024년에 갈 것이다 라고 작년 2023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계속 IT만 얘기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러면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자,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움직일 대마불사 IT 및 주목할 5가지 테마. 자, 그 5가지 테마는 제가 뒤에다가 놨습니다. 항상 저의 강의는 맨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앞에 보고 나가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5가지 테마가 무엇인지. 그래서 앞에도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모았다는 게 요게 이제 있죠.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이 될 것인지는 제가 작년도서부터 기사 제목들과 그다음에 막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앞으로의 특이점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미 다 강연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공개 방송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가 바뀔 거라 그랬죠. 일단 과학자들마다 이 시대가 그래서 5년 뒤에 올 거냐, 10년 뒤에 올 거냐, 50년 뒤에 올 거냐, 다들 의견은 틀립니다. 누가 맞다 틀리도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오고 있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뭐 엔비디아, 많은 그 IT 굴뚝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곧 올 것이다. 5년 안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최근의 발전 속도와 챗 GPT 4.5 옴니버스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마 한 달인가요? 한 달인가 2달? 한 달인 것 같아요. 한 달 내에 챗 GPT 오픈 AI에서 만든 지금 공개된 거는 최근에 공개된 4.5인데 옴니버스, 4 옴니버스라고 그러던데 5 버전이 한 달 안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4.5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5월 13일 날에 공개된 이래로 어떤 영상이고 어떤 건지 어떤 기술력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기술혁명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가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혁명의 시대, 혁신의 시대에 테크놀로지의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학자한테 맡기고, 저도 그 부분에 대비를 해서 주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갈 건데, 여기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움직일 5가지. 뭐 미리 얘기하자면 전선 전력 테마. 저는 올해 내내 계속 갈 거라 그랬죠. 올해 내내만 가면 다행이게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게 수요 폭발이 될지, 여러분 신석기에서 청동기까지 이게 몇천 년 진행이 됐을까요? 그쵸?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뭐 1, 200년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자,
서론은 됐고, 어쨌든 IT는 기본이 되는 거고 나머지 테마주들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강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2023년도 9월 16일 사실 6월 달에서도 IT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조금 IT가 당장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때는 장이 별로 그렇게 정신을 많이 못 차렸으니까. 근데 9월 달서부터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승전 IT 내지는 이때 처음으로 하이닉스가 30만 원까지 갈 것이다. 20만 원.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작년.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10년 뒤는 100만 원 간다. 이 얘기를 이제 작년에 요때 이제 처음 얘기하기 시작하게 됐던 게 요 날이고요. 그때 강연에 했었던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IT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유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미 반도체 컨센서스나 실적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에서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고 저도 방송에서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200일이죠. 200일 중에 절반 이상은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반도체는 3분기에서 4분기에서 확실히 좋아지긴 할 거다. 근데 작년 4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좀 이루거나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왔고 이번 1분기에서는 흑자 전환이 되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이미 벌써 작년에 다 이미 작년 3월 달에 뉴스가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3월달, 6월달 나오는 기사를 보고 처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먼 얘기라. 근데 이때서부터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IT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의 추이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엔비디아가 무슨 인공지능 한다고 갑자기 실적이 저렇게 그다음에 뭐 블랙웨일이라든지 H100 모델이라든지 저렇게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대박이 터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운도 좀 따랐습니다. 원래 저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회사 만들던 회사거든요. GPU. 그래서 CPU 만들던 인텔이라든지 뭐 AMD도 마찬가지고 CPU 만들던 회사들은 GPU 그렇게 많이 견제도 안 했고 그냥 그래 너네들 그거 만들어서 힘들게 그런 거 하는구나 약간 조금 무시를 했었던 그러니까 별로 견제를 안 했다는 거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갑자기 몸값이 언제 커졌냐면 2018년도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채굴을 하는데 이 GPU가 이 성능이 잘 먹히거든요. 어쨌든 이때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걸로 이게 이때는 인공지능 그런 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그거는 조금 먼 얘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약간씩 개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알파고 이세돌 씨하고 이제 바둑 대결 이때도 뭐 연도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지만 그때 당시 있었을 때에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나 2020년도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뛰어난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눈을 뜨지는 않았죠. 근데 각국의 기업들과 나라들은 암암리에 뭔가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개발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 그래픽 카드 같이 생긴 그러니까 H100이 됐든 그 전 모델이 됐든 이걸 열심히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이 이 그러니까 GPU의 성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파고랑 이세돌 씨의 대결이 됐을 때에서 이미 그때에서 많이 널리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게 확 발전된 이유가 이전에서는 공상과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부터 영화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뭐 1950년이라고 치고 1950년도 혹은 뭐 1900년도라고 치고 그때서부터 모든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로봇 나오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와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기업들도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이 CPU라는 놈은 10, 10, 10 이 숫자를 가지고 10, 10, 10 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고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CPU라는 컴퓨터라는 놈은 이걸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하고 고양이도 당연히 구분을 못해요. 그럼 자율자동차라고 타지게 되면 이게 사물하고 사람하고 도로하고 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런 컴퓨터로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죠.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 GPU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이놈이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건데, 그리고 발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GPU의 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건데, 그 실마리를 그때 당시 그걸 얻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계속 개발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과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GPU의 성능이 이게 좌지우지한다, 이미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그죠, 코로나 시대가 왔고,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 얘기죠? 2년 전 얘기였나요? 챗 GPT가 갑자기 세상에 나왔죠. 갑자기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지 했는데 무료판 써보니까 너무 신박하거든요. 뭐 이 얘기는 뭐 길면 긴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뭐 소설 만들어줘, 무슨 뭐 드라마 써줘, 다 만들어주죠. 뭐 코딩해줘, 다 해주죠. 챗 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갑자기 확 이쪽이 막 뜹니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떴죠. 세상이 바뀐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막 커질까? 저도 의아했고 과학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될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자들도 한 50년 뒤에 오겠지, 그런 세상이. 근데 지금 점점 바뀌어요.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한 뭐 빨라도 10년이겠지. 근데 저는 범용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시대가 불과 몇 달만 하더라도 그래도 빨라야 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그러니 당연히 자 이제 원래 이제 본론대로 들어가면 그런 세상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 그게 결국 다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뭐 만들어져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작년부터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근데 현재로서는 반도체 소부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 전기가 딸리는,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보면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원전 테마는 움직인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또 태양광이 또 그래서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현충일은 여러분들 현충일로 보고 있겠지만 오늘은 이게 녹화이기 때문에 시장과 조금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T의 앞으로의 발달 양상을 봤을 때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IT 이쪽은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를 작년부터 저는 계속 강조를 했고요. 아마 서울경주에서 강연회를 한 번이라도 봤던가, 지난번 3월달 강연회든 4월달에 5월달에 제가 강연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5월달 강연회든 그걸 보셨다면 제가 IT를 강조한다는 거는 안 봤다면 간첩이고요. 다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냥 여기도 요점한 거예요. 자, 시장 추세 미국 대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네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시장 추세 괜찮고 계속 IT 강조를 했고 IT 인공지능의 혁명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거 다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최근에 정리한 거 아니고요. 작년부터 반도체 단기순이익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 자, 근데 지금 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흑자 전환 됐죠. 작년에 나왔던 얘기였고 작년에 적자 지속이 됐을 때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됐고 2분기는 이거보다 더 좋고 3분기는 이거보다 더 좋고 4분기는 더 좋고 내년 1분기 더 좋고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얘기했고 올해도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써져 있네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하이닉스 작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 갈 거라 했는데 지금 오고 있고,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건 이제 기사 내용들, 이거 강연에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그때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는 안 보이는데 5월달 얘기예요. 5월달에 기사 내용입니다. 대미 수출도 역대급, 반도체 쌍끌이 마찬가지 5월달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날짜는 안 보이는데 이것도 한 4월인가 2월인가 5월인가 일단 최근 기사예요. 반도체 선박 맑음, 그러니까 실적이 경기 전망 지수도 좋아지고 하여튼 좋아진다라는 얘기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캡처를 떠갖고 보면은 계속 수출액, 수입액 계속 늘어나죠. 물론 이거랑 이제 그러니까 수입액과 수출액을 빼기 해서 더 많이 남으면 무역 흑자가 되고 적으면 적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원저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기가 좋습니다. 수입도 비싸게 해야 되니까 결국 뭐 남는 거는 없을 수 있지만 수출은 되게 잘 되지만 수출 기업은 좋다는 거예요. 수입하는 애들은 안 좋을지 몰라도 수출하는 기업은 좋습니다. 수출하는 거 조선, 자동차, 뭐 요즘에는 화장품들도 수출한다고 막 잘 움직이는데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그래서 수출도 막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2023년도 기준까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기사 제목에 나온 건데 2024년도.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보다 그 역대급 올해 수출액은 크게 늘어난다. 자, 마찬가지 수입액도 크게 늘어나겠죠. 금액이 커지는 이유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똑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입액이 늘어난다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수입액이 늘어나는 걸 지금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고 수출액이 늘어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수출액이 뭐가 늘어나는데? 라고 물어보면 자동차, 반도체, 아까 했던 뭐 화장품. 근데 저는 화장품을 별로 그렇게 탐탁해 보진 않아요. 어쨌든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얘네들이 좋은 거예요. 수입하는 애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종목들을 수입하는 애들은 안 사면 되겠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출액은 역대급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1등 공신은 원화가 그렇죠? 싸졌기 때문에, 저렴해졌기 때문에 강달러, 원저. 자, 이거는 최근 또 기사, 이거는 아주 최근입니다. 아까 거는 뭐 4월달, 5월 초 기사라면 얘는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원래 여기 다 날짜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화면을 적게 넣느라 지금 날짜들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이것도 2주일 전 됐나? 2주 전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기사 제목은 삼성, SK, 희소식, HBM 비싸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그래서 내년 물량까지 뭐 다 완판됐다는, 여기 하이닉스 내년치도 완판. 이렇게 기사가 떴고, 이게 한 5월 한 14일, 뭐 10일 뭐 이 정도. 그리고 요것도 그때, 그러니까 5월 11일, 10일 뭐 그때쯤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 역대 최고치 전망. 그러면 제가 5월 11일 날에 강연회를 했던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5월 10날 그쯤에서 기사 제가 뽑아온 거니까 최근이죠. 자, 내년에 판매 단가 HBM 가격 올라간답니다. 디램 매출 당연하죠. 떡볶이 가격,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 호떡 장사로 할게요. 호떡 장사하시는 분이 호떡으로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설탕 가격이 엄청 싸든가. 근데 뭐 싸봤자 뭐 그걸로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떡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재료 가격은 당연히 싸지면 좋은 건데, 뭐 밀가루 가격 뭐 이거 그걸 낮추는 것보다 호떡 가격을, 물론 사람들이 사야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자동차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화장품 합니까? 아니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팔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반도체 몰빵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판매 단가가 과연 10에서 15%만 올라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항상 제가 램 가격을 체크를 합니다. 이유는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생 때서부터 램 가격을 본 이래로 한번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판매 단가 5% 10% 상승하고 끝난다? 그럴 리 없습니다. 자, 거의 20년,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학생 때부터 램 가격에 민감해요, 아이들이. 뭐 아마 요즘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래픽 카드에 더 민감할 겁니다. 워낙 가격이 그쪽이 더 세니까. 어쨌든 이걸로만 상승하지 않고 더 상승할 겁니다. 근데 더 상승하면 이게 거의 2년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을 해요.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시대에 왔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니까. 자, 어쨌든 요 기사도 호재고 이건 제가 이제 어제 기사를 캡처를 뜬 건데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 이게 기사가 저렇게 한번 나왔죠. 삼성전자가 테스트에 조금 미달한다 내지는 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다 해서 로이드 통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가 5월 27일이죠. 26일인가 기사가 나왔어. 26일인가 27일 기사 나왔는데 그걸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고, 근데 지금 어제 또 기사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엔비디아가 HBM 부족하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제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거 기사는 하이닉스 28만 원 기대감. 전 작년에 30만 원 얘기했는데 드디어 28만 원까지 왔습니다. 물론 기대감이고 지금 이제 20만 원 조금 넘었죠. 이따가도 차트 볼 거고요. 어제 기사 뽑은 건데 제목인데 4월까지 대미 수출 18% 증가, 반도체 3배 이상 늘어. 계속 늘 거예요. 반도체 수출액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제품만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갤럭시도 1, 2, 3, 4, 5, 6, 7, 8 계속, 그죠? 6, 7, 8, 9, 10 계속 나오고,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것도 10에서 이제 20 버전, 제 것도 S23 쓰는데 지금 24 나왔죠. 마찬가지죠. IT 기업들은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블랙웰 B200, B300, B400, C100, C200, D100, D200 계속 나와요. 여러분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계속 거기에 쓰이게 될 거고, 뭐 기존에 있는 부품에서 반도체 뽑아갖고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꼬물딱지로 바뀌면 다 폐기하겠죠. 새로운 걸 또 사야 되겠죠. IT는 다 그래요. 여러분 TV 10년 전, 20년 전 샀던 거 LCD 그거 다시 뭐 닦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아니잖아요. 옛날 쓰던 것들은 다 소모품입니다.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기술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는 계속 쓰인다. 여기서도 지금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그 5가지 그 테마에 대한 종목 얘기는 맨 뒤에 있어요. 이건 이제 불기둥 AI 레이더라고 해서 방송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실전 매매 종수는 좀 지루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렸다면, 불기둥 AI 레이더 방송에서는 일단 뛰고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약한 거 안 돼요. 잠자고 있는 거 안 되고, 이미 벌써 방방 뛰고 있는 거나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서 준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줬는지 차트를 보면서, 차트 공부도 하면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했던 것도 같이 섞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건 아마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122,000원에 추천했던 건데 오늘 기준으로 71.3% 수익이 났는데, 자, 차트 한번 보면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꼭 봐야 돼요. SK하이닉스도 대장이고 한미반도체도 대장입니다. 근데 대장이 꺾이면 안 돼요. 대장이 꺾이면
그쪽 섹터는 안 가죠. 근데 이쪽 섹터가 IT인데 그러면 미래의 IT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장도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엄청난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2017년 그때 처음 얘기 나온 거거든요. 2017년 1월 달에 갑자기, 되게 웃겨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죠. 아니죠, 5년이 아니죠. 2017년이니까 7년이 지났네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좀 식상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지금 아마 새롭게 포장이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해외 시장도 거기 열광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 직접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만 가겠어요?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름 바뀌었죠? 메타 뭐 등등 IT 기업들도 다 뭔가 서비스를 인공지능에 맞춰서 또 새롭게 갈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꺾여야 얘도 꺾여요. 안 꺾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꺾일 생각 없고, 하이닉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30만 원을 향해서, 그 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꺾여야 죽는 거지. 과거에 하이닉스 꺾였던 차트를 보자면 최소한 2018년도로 봐야 되겠네요. 최소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아 이제는 좀 상승을 조금 박스권 형태로 가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흐름도 아니고 엄청 강하죠. 그래요. 여기 2015년도 만약 지금의 흐름이 여기라면, 꺾이려면 요 정도 흐름, 요 정도 흐름. 근데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여기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한 사람들은 이거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예상을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대한민국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저는 늘 시장을 맞추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맞춰놓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확정을 진 다음에 이제 하락장입니다, 피고름장입니다를 얘기를 하고, 현금화해서 얘기하고, 주말에 가서 딱 다른 채널들 보게 되면 다른 전문가들은 눈치 못 챘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은 박살이 납니다. 항상 그런 시나리오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쯤에 위치해 있다면 요거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마치 에코프로가 여기서 2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6만 원까지 빠졌다가 6만 원에서 150만 원 갈지, 6만 원에서 다시 2만 원 내려갈지, 요걸 예상을 못 해요, 사람들은. 요거까지는 가능하죠. 요거까지. 여기서 박스권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을 여기서 이걸 봐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 흐름까지는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이닉스는 꺾이는 모습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강세예요. 만약에 차후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시장도 박스권이고 하이닉스도 박스권이고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계속 간다는 얘기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지 여기인지 하여튼 계속 갈 상황도 있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지금 공부 많이 하네. 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 본 적 있어요? 자, 요 지금 이거 돋보기라고 하면, 이 돋보기 안에 나오는 흐름으로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 볼까요, 한번? 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현재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내일 비가 올지, 다음 주에 비가 올지, 다음 달에 비가 올지, 언젠간 비가 오겠죠. 지구가 비가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비가 온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비는 언젠가 오겠지만, 그 언젠가 온다는 얘기고, 시장도 조정은 언젠가 받겠지만, 언젠가 오겠다는, 왔을 때 얘기인 거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걸 못 봤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뭘 비가 내리는 걸 걱정을 합니까?
뭐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보를 하지만 막상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빨래를 걷고, 그렇죠? 소풍 가려는 것도 있었으면 취소를 하면 되는 거고, 밖에 나가려 했었으면 우산을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비가 왔을 때 얘기인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언젠간 조정을 받겠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안 왔잖아요. 다시 뒤에 있는 그림으로 가서, 이거는 뒤에 이제 종목들 설명할 때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고, 그때서 다시 점검하면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 이 비가 많이 내릴 건지, 시장의 조정이 세게 올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정받을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들 뭐하러 신경 씁니까? 저는 앞으로의 하이닉스든 시장이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거는 예상이 된다 그랬죠. 이건 예상이 돼요. 이건 어렵다 그랬죠. 저는 이것과 이것까지도 다 맞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맞히는 전문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야, 비가 떨어져야 저도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만약에 내일도 조정받는다? 고민 1이에요. 1. 어느 정도 고민하면 고민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아 이게 좀 고민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심각하려면 고민 50%까지는 올라와야 되죠. 정말 심각하려면 고민 80%까지 올라야 되는데 내일 당장 시장이 빠진다 해도 저는 고민 1밖에 안 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계속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종 전문가는 시장을 지금 좋게 보고 있다. 하이닉스 걱정도 안 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떨어져도 걱정 없어요. 30만 원 가야 되니까 일단 올해. 자, 다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하나마이크론, 이렌시스, LIG넥스, 현대로템, 제주은행 다 볼 수 없어요. 뒤에도 종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71%, 하나마이크론은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 8월 27일 날 하이닉스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지금 81.6% 지금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빠졌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로해서 한번 요거는 잠깐 언급을 하냐면, 자, 하나마이크론, 자, 고점에서 빠졌죠.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시장은 추세 흐름에 맡기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을 상승장으로 봐요. 근데 사람들은 상승장이라 그러면 비웃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장이라고? 지난번 강연회에서도 왜 이게 상승장인지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도 공개 방송하고 왔는데 이게 그럼 상승장이 이게 하락장이냐 라는 부분에, 그러면 이게 하락장이면 뭐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장인 증거는 없습니다. 상승장의 증거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T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락장보다는 당연히 상승장이 더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겠지만 이걸 상승장이라 그러면 화도 나겠지만 상승장 맞아요. 상승장이 맞기 때문에 좀 번외의 얘기지만 오늘 LG전자 급등했죠. 이게 상승장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최근에 두산 상승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하락장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봤을 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미반도체 상승장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뭐 종목 여러 개 있어요.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 물론 이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거고, 이것보다는 현대차, 대형주를 봅시다. 시장을 보는 거니까, 시장이 큰 추세니까 개별 종목도 움직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대형주도 흐르면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이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하락장이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들 떨어져야 되는데 종목들이 머리를 들고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이상하게 없습니다. 상승장에선 강한 걸 해야 됩니다. 물려도 차라리,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길게 보면 추세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지 하락장으로 떨어져 있다가 반등 주고 또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IT주들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점에서 빠졌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기다리면 얘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추세의 힘이에요. 추세는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 큰 흐름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뒤에 얘기할 거 많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나마이크론 작년부터 많이 올라가고 추세 상승 중에 있다가 조정받은 것뿐 또 올라갈 거고요. 뭐 로봇 관련주서부터 해서 방산주, 그다음에 방산주, 뭐 은행주 뭐 한 번 다 추천했었어요. 왜냐면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이때 당시 추천했던, 자 이건 지금도 강해요. 오늘 방산주 강했습니다. 근데 그때 위치가 완전 바닥 아닙니다.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에서 추천한 이 특징이에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바닥에서 쑤셔 박혀 있고 약한 것들은 일단 제낍니다. 물론 줄 때도 있어요. 한 20개 주다가 한 개 정도는 섞어서 줄 때가 있는데 그 취지로 방송을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에서는 아우 저런 걸 어떻게 사요? 이미 바닥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그런 게 더 잘 간다니까요. 이미 각도를 올리고 우상향으로 강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줬던 것들인데 잘 가죠. 제주반도체도 그렇게 줬던 건데 700% 넘게 수익이 났고, 우리기술 투자 이거 요즘에 잘 가죠. 아 요즘에 아니고 그건 우리기술이고, 이거 이때 당시 잘 갔고, 이거는 이때 당시 창투사 관련주로 해가지고 코인 이슈로 움직였던 거고. 자 가온칩스, 인공지능, 뭐 온디바이스 AI, 자 리노공은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 뭐 등등 쭉쭉 들었던 HLB도 최근까지 강하게 움직였고 4월달 5월달에서 이거는 약간 세력주 작전주 테마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아라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팔고 나서 5월달에 급락했죠. 자 4월달에도 이걸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작년 11월달 12월달 그때서부터 제가 방송을 불기둥 방송에서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서도 불기둥 방송에 드렸던 종목들 가온전선, 더존비주온, 중앙에너비스, 중간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막 그 전쟁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주를 한 번씩 움직일 거다 해서 흥구석유도 섞어서 주고 이것도 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패스할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중요한 건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걸 봐야 돼서 쭉쭉 넘어가고. LS 이거 전선 테마죠. 지주사 요즘에 핫하죠. 전선 전기 2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핸드폰이지만 어쨌든 IT 이쪽들도 지금 수익률 빵빵하죠. 이오테크닉스 이게 2월달,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줄이 작년 9월달서부터 슬금슬금 바닥치고 올라가더니 본격적 움직임은 작년 11월달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점핑한 게 작년 11월달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다가 11월달에 움직인 것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한 번 더 점핑한 게 작년 11월달서부터 해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움직이다가 4월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우주항공 테마, 반도체 장비주도 들어가죠. 한양디지텍 이것도 잘 올라갔고요. 이거 최근에요. 2월 15일 2구산업 90.7%. 자 풍산, 현대로템, TSE 다 방송에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미반도체 2월 13일 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119%. 차트 잠깐 보면 이건 지금 주도 테마니까 한미반도체 아까 2월 26일이라고 했나요? 75,000원. 요쯤에서 여기서 추천했는데 거기서 119%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더 간다고 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더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짱입니다. IT는 특히 반도체, 뭐 로봇, 인공지능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 안에 IT도 있고, 그 IT란 부분에 반도체, 그 반도체 부분도 막 나눠지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HBM 다 반도체 섹터들이거든요. 인공지능의 엄청난 수요로 계속
올라간다 라고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강조를 하려면 한 10분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갑니다. 얼마까지? 좀 오버하면 40만원까지 보고요. 20만원은 당연히 가야 된다 보고 있고, 일단 올해는 한 40만원 30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정말 그것도 미친 가격이거든요. 이거 작년만 하더라도 12,000원짜리인데 이 대형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 흐름을 보면 그래요. 지금 신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 샀던 게 아마 마지막 기회였던 게 아닌가. 자, 그 외에서도 PSK, 이오테크 또 있죠. DI 이것도 반도체 섹터로 드렸던 종목이고, 자, 비추테크는 3월 4일인가 그때 시장에서 전선 전기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유가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걸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YC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뭐 YC도 있죠. 반도체 장비죠. YIK 160%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3월이죠. 5월이 지났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160% 올라가고. 자, 차트를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를 보면 좋아요.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놓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뜰 때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지, 바닥에 있는 거 주구장창 잡아먹어요. 잠만 잡니다. 건드려 봐도 움직이나. 한 6개월 잠수 타다가 찔끔 올라가고, 또 6개월 잠수 타다가 찔끔 올라가고, 버렸더니 2년 뒤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움직여 있는 종목들은 안 그래요. 한번 움직이면 아주 잘 갑니다. 유진테크도 그렇거든요. 잡아봐. 차트 한번 보면 3월 28일 날 유진테크 3월 28일 날 요때거든요. 아, 이때인가? 맞네. 요때. 이게 바닥 같아요, 여러분들. 바닥 아니죠? 바닥 아닌데 이렇게 잘 갑니다. 바닥은 저 밑이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 여기 바닥이죠. 3월 28일 날이면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10년, 20년 동안 봤을 때서는 꼭대기였죠, 꼭대기.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공략을 시킨 종목이고. 자, YIK, YC도 마찬가지입니다. YC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 여기에요, 여기. 바닥에 준 게 아니에요. 머리를 들고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고 있는 강한 상태, 달리는 말을 올려 태운 겁니다. 그게 불기둥 종목의 의의였고, 계속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약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초보자들, 무조건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상승장에서는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그래도 돼요. 어차피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든 누가 사든 또 떨어지게 어차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덜 깨지는 방법이죠. 먹지는 못해요. 막 하여튼 요거 얘기는 그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시간이 딱 5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을 돌려보시든 핸드폰으로 찍든, 왜냐면 이거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움직일 5가지 테마. 자, 기본적으로 IT는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서 IT 얘기를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뭐가 움직이느냐? 저는 방송에도 이미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셨다면 알 겁니다. 차트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갑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정받으면 또 가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시면 되고, 전선 전력 테마, 재룡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여기 안 쓴 것도 많아요. L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 차트들이 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재룡산업은 안 써놨는데, 재룡 차트 보면 기가 막히죠. 저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 어떻게 사냐 할 겁니다. 봐봐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어떻게 사냐. 거래량 실려 있고,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될지 20년 동안 유지될지, 여러분 죽고 나서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유지될지 어마어마한 증가가 지금 올 거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 올해만 움직이고 말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선을 들어가고
원전도 지면 전선 넣어야 되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짓는다고 다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계속 지어야 될 겁니다. 5년, 10년 계속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럼 테마가 한 번에는 안 끝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비슷한 관점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애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이미 움직였지만 또 갈 거고요. 조정받으면 꼭 공략을 해보세요. 강한 종목이 또 갑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도 이런 애들도 있죠. KBI 메탈, 풍산, 고려아연. 자, 원전 움직인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제일 강했던 테마를 뽑자면 전선 전력, 원전. 얘네들하고는 원래부터 같이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이쪽이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반도체, 유리기판, HBM, 온디바이스 AI, 범용 인공지능, 뉴로모픽. 이건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용어로 묶기도 해요. 근데 구분도 되니까. 그래서 강인공지능, 뉴로모픽, CXL. 이게 다 반도체 혹은 IT 섹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종목은 너무 많으니까 이미 대장주들만 뽑아놨는데 이거 안 죽습니다. 계속 가요. 테크윙, 리노공업,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PSK홀딩스 안 죽습니다. 얘들 죽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야지 좀 전에 봤었던 전선 테마도 계속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태양광 풍력주들도 되게 많죠. 주성엔진, 신성이엔진, S에너지, SDN, 캐시코트레, 하나솔루션, 금연그린파워, 대명에너지. 이쪽 태양광 섹터들은 미국 대선 인프라 투자 혹은 대선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아리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잖아요. 그럼 탄소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온도도 막 이상기온으로 막 40도, 50도 올라가게 되면 동식물들도 다 죽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자 또 다시 각국의 나라들이 또 뭔가 또 노력을 할 거고 뭐 유럽은 뭐 내년서부터 환경세 받는다고 막 얘기 나오고 중국도 이제 따라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으로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등등 그 외에서도 많은 테마들이 있지만 오늘은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인해서 앞으로 하루 이틀 움직일 거 아니고요.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봐야 될 강한 테마주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테마주들은 마치 에코프로 제가 2022년도에 추천했거든요. 2020년도에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 2020년도에 추천했는데 3년 동안 갔습니다. 그거의 초기 버전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승전 IT 플러스 그거에 준하는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움직일 5가지 테마주들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올해 내내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